쪽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딱 배우잖아요. 자, 여기까지 딱 배우고 우리가 봐요. 앞으로 가서 169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지요. 두 번째 칸에 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지요. 그러니까 얘를 배우고 얘를 하면 훨 편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와서 얘를 외우려고 첫날부터 해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공부라는 게 쉽게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선생들도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는 선생이 최고 강의지, 현학적으로 어렵게 하는 강의는 최고 강의 아니에요. 지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강의가 참 쉽게 접근을 해요. 쉽게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72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들어가 보면 오른쪽 한 페이지에 17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지요. 자, 의의를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의 장기발 전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니까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그렇지. 개념 속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놈은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여기 먼저. 그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란 말이요. 그러면 시험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이 두 개만 구분하면 왔다 합니다.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복잡한 거를. 그러면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겠지. 그럼 조문이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도시들을 묶어버리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저런 제도가 있냐면 봐봐요. 아까 광명, 부천, 시흥시 세 개 도시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하면은 코딱지만 나라에서 이 지자체 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잖아요. 선출할 때 기본이 정당 공천을 하거든.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뽑힌 시장은 뚜껑 열린 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어진 당을 얘기해야 논란이 안 돼요. 부천시는 당나라당이고 당나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뚜껑 열린 당, 당나라당이라 하면 돼요. 네 마음대로 당. 그럼 봐봐요. 이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도시에 연결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냐면은 광역시설이라 해요. 자, 광역시설의 가장 잘된 예를 들어볼까요?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턱 타면 경기도 다 연결된다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저 천성산 터널 뚫을 때 스님 한 사람이 도룡뇽 다 죽는다고 돗자리 깔고 데모해가지고 한참 동안 사업 못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지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룡뇽 엄청나게 많대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날아간 백성들의 세금을. 그러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저 도로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선동하면서 도룡뇽 다 죽는다고 돗자리 까고 데모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사업이 딜레이 돼버리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날아가냐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될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지자체 장 뽑아졌을 때, 국회의원 뽑았을 때 뇌물 먹고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잘리잖아요. 다시 선거해야 되잖아. 그 비용은 그놈한테 내라고 해야지. 진짜 좋은 제도예요. 함부로 안 한다니까. 양천구청장 뽑아줬더니 뇌물 먹고 잘려가지고 다시 선거하잖아요. 그 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잘린 그놈이 뇌물 먹은 놈이 돈 토해내야지. 야, 진짜 좋은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강의 때문에 못 가요. 제가 오라는 사람 많은데 내가 안 된다. 내가 가면 강의 누가 하냐. 이것 때문에 나는 솔잎은 성충은 솔잎 먹어야 된다.
진짜 저는 진짜 이 강의를 위해 타고난 사람 같아요.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거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 아니라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강의나 불실해질 거 아니에요? 자, 봐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외곽순환도로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경기도 안에 시군이 연결되어 있냐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광명, 시흥, 부천 연결하는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고. 소속 정당이 다 다르고 인구 비율이 다 다르고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고 이해관계 다 다르잖아요.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맨 위에 저거. 이걸 누가 지정한 놈 있겠지? 그래서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라이브로 괜찮아요.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게 딱 못 따라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화면으로 볼 때. 자,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어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다. 우리 공법은 행정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냐? 광역계획권 대상이 여러 개 시도의 관할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합니다.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자, 틀린 지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틀려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봐봐봐요. 자, 다시 뒤로 백. 경기도 광명, 경기도 부천, 경기도 시흥이죠.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강원도 있죠. 강원도 동해안에 5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야 돼. 강원도 안에만 있잖아요. 강원도지사가. 전라북도, 전주, 김제, 군산 일대를 같이 묶어 전라북 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경상북도 5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 경상북 도지사가. 그런데 봐요. 이 광역도로가 경기도 안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인천시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의 일부하고 경기도의 일부가 묶여야 되잖아. 이게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경상북도, 강원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만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장은, 인천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봐요. 서울시죠, 서울시. 서울시에는 여러 개 시군이 없어. 굿밖에 없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짜면 되잖아요. 뭐 들라고 광역 이런 거 짜. 인천시 있죠, 인천시.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없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보세요.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쳤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안에 여러 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자체가 여러 개 시군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줬죠, 이제. 광역도시 짜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누가 짜냐? 이게 이제 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을 거 아니요? 그럼 장기계획 짜야 되잖아. 지정된 곳에 시장하고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찾아가서 도지사가 지정해줬으니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봐요. 경기도, 광명, 부천, 시흥을 하나로 묶었지. 경기도에서 지정해줬겠지. 이 세 놈의 시장이 같이 짜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얘들의 승인 신청이 없네? 몇 년 가도록? 3년 가도록 가만히 있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욱하고 직접 짜버린다니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경기도에서 직접 짜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도지사님 같이 짜면 안 될까요? 그럼 같이 짜도 돼요. 자,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인천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묶었잖아요. 장관이 지정했지. 그럴 때 누가 짜냐? 즉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됐을 때는 지정된 곳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묶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죠. 그럼 장기계획을 짜야 되잖아.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같이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야가 지정해줬으니까. 그런데 야도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험을 낸 거예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못 짠다, 도지사는 못 짠다 그러면 안 돼. 시도지사가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어요. 그 지문들을 언급을 한다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 틀리게 정답을 딱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광역도시계획도 장기계획이라 절차 있겠지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공청회 열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이게 레파토리 똑같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을 정답 처리 잘 안 해. 지문을 5개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 틀린 걸로 시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있지요. 내가 말 만들어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속하고 있다. 지정 대상이.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고 그랬죠. 아, 이게 답이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답이었어요. 허리를 펴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하고 장기 광역도시 짜놓은 놈이 다르단 말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광역계획권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같이 묶여야 되겠다.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지정한다니까? 근데 이번 문제 답.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줬지? 그러면 장기계획은 누가 짜냐? 지정된 시도지사가 같이 짜는 거야. 그래서 장관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잖아. 관할 도지사가 지정해줘. 그럼 지정했을 때 해당 시장 운수가 같이 짜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그래서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하면 집에 가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첫날이니까. 이렇게 놓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다음 달 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이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된다. 여러 개 도시를. 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누가 지정? 도지사. 그럼 지정해줬지? 지정된 곳에 시장 운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자. 근데 야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잖아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직접 짤 수 있다. 같이 짜도 되고.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죠. 그럼 장기계획 짜야 되잖아.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같이 짜서 장관에게 승인받고 3년 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계획. 국토교통부 도지사가 짠단 말 나오면 안 됨. 그러죠? 그런데 광역은 장관 도지사 짜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본계획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 이런 걸. 그 다음에 광역이나 기본계획 짜지면 장기계획이거든. 저것들을 실천하려고 이 6개 있죠.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방권자 나왔겠지. 이게 바로 주민들 짜달라고 제안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주민들 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을 짠다. 그것이 바로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개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 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173페이지에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지요? 지정권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넉 줄 반을 볼 필요 없이 퍼르딩딩 박스 바로 들어가도 돼요.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또는 제주도 가로치고 이하 시도라고 되어 있죠.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장관 또는 도지사 나왔잖아. 이제 자,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가만히 둬도 괜찮아요. 한 장 넘어가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박스에 시장문수가 공동수립, 도지사가 공동수립.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넣으세요. 박스에 4칸이잖아요.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한다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걸 자, 요걸 열어놓고 세 번째 도지사 수립 있죠? 거기다 연결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있죠? 그걸 이렇게 장관 수립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칸 시장문수가 공동수립이란 말 나왔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속하여 있다면 시장문수가 같이 짠다. 그리고 세 번째 칸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문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짤 수 있고? 도지사. 그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요. 나중에 요약집에는 번호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번호 다 들어가 보기 쉽게. 두 번째 칸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 이것이 네 번째 칸 장관 수립. 동그라미 1번 무시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요 얘기잖아. 요 얘기. 자, 시장 같은 도 안에 있으면 해당 시장문수가 같이 짠다. 근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여기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관할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 근데 3년이 가도록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칸. 여기 화살표 이렇게 연결한 거. 그러죠? 그리고 만화도 있잖아. 만화 신사 쪽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수립권자 누구죠? 했더니 그런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대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럼 조정 신청에 냅두고 그러면 여기서 지문이 만화에서 그럼 신사 쪽에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수립권자가 아니고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죠? 누가 짜나요? 해서 한 거잖아요. 나 같으면 이 만화를 그린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두 컷을 해요. 자, 네 컷으로 하겠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 있죠? 요 한 컷, 두 컷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짜나요? 해서 두 컷 만들면 네 컷이 딱 나오면 딱 맞아. 재주가 없어서 제가 있잖아요. 제 인생 살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클 때 피아노, 악기 이런 걸 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영혼이 풍부해지는지 자기들은 애들이 몰라요. 커서 지금 와서 좀 후회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음악 악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잘도 피아노도 막 치고 이러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제가 그런 걸 젬병이에요. 제가 뭐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뭘 어디 그런 거 배울 기회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이 들고 피아노를 배워보려 하니까 이 피아노 보면 왼손 오른손 따로 놀아야 되잖아요. 중간 누르면 얘도 중간 눌러줘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껏 한 손으로 있잖아요. 한 손으로 동료나 몇 개 연습하다가 때려치워버렸어요. 야, 굳어서 안 돼,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따로 놀질 않아. 통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음악이나 악기 같은 거 잘 다루는 거. 그 다음 미술 있잖아요. 그림. 칙칙칙 한번 막 그려지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완전 젬병이거든요. 그 다음 술을 못 먹어요. 소주 반잔 따고 안시하잖아요. 펄겋게 돼요. 술 알러지 같은 그런 체질이잖아요. 그 다음 담배를 못 피워요.
노래 못해요. 음주 가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싶어요. 강의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러운 게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이거 레벨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레벨을 만화를 그릴 수 있으면, 사람 춰춰 그려가지고, 광역계획,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광역계획권을 그러면, 자,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 누구예요? 라고 묻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고, 그러면 누가 짜나요? 해당 시도에서 같이 짭니다. 그죠? 얘가 지정한 지 3년에 가다 안 올라오면요, 장관이 직접 짜도 돼요. 만화 탁탁탁 그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 되지, 만화를.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누구나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 누가 짜나요? 해당 시장군수가 같이 짜면 돼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면 되고, 3년에 가다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어요. 만화 여러 거 다 그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두 컷만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만화 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잘하잖아요.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합격자 파티 할 때 노래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공부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면 합격해요. 자꾸 허지부지 하니까 그래요. 난 진짜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상단에 광역도시의 내용도 있지요.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내가 이거 외운다고 했어요, 안 외운다 그랬어요? 네,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아까 왜 이래? 이 셋 중에 이 내용은 야를 물어보지, 얘들은 내용은 안 물어본다. 여기서 내용을 물어봐 버리면 얘 내용을 물어볼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느 바보가 이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낼까? 문제는 다 균형을 맞춰서 내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 안 해도 돼요. 그렇다가 X표 거서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 거서버리잖아, 이렇게 쓱 하니. 이러지 말고 가만 냅둬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또 절차죠, 절차. 야잖아, 야, 기초조사라고 공청회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흥미만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어딜 보냐면은 176페이지 맨 하단에 승인이 있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보세요. 주어 1.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따가세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자, 봐요. 이게 되게. 자, 시도지사가 짰죠? 그럼 누구에게 승인 받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도지사 승인 있나요?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거기 동그라미 하고,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여기 좀 보세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 승인?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협의심의 소홍보 이런 건 나중에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장 넘기니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2장 넘어가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죠? 자, 그러면서 188페이지는 용도 지역제도 아니요. 194페이지는 용도 지구. 196페이지는 용도 구역이잖아요. 그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교과서가 목차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된다니까, 목차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 21개 했잖아요. 지구 9개 했지. 구역 했잖아요. 자, 그러면 196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와서 1번 개발제한구역 있지요. 내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대로 구현이 돼야지. 1. 의의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딱 치고 주거에다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좋은 거네? 말은 좋은 거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대잖아요. 많이 건전해진다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지정되면 곡소리 납니다.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어디를 보냐면은
또 줄치세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죠. 거기에 줄치세요. 자, 저 1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끝에 줄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넉줄 있었죠? 여러분들의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보세요. 넉줄을 봤을 때 넉줄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공부는 초창기라도 줄만 치고 넘어가서 내용이 기억 안 나요. 자, 이렇게 되세요. 이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구역이 있죠. 지금 넉줄이 있었죠. 자, 주어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맨 끝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려고 지정할 수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핵심은 다 나온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자, 시험에 몇 년 전 기출문제. 개발 제한구역 쭉 해놓고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전부 다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저런 장기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문장이 다 중요한 거 다 두르잖아요. 이제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외워졌잖아요. 암기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럼 머리도 좋아져요. 1년 공부하면 눈빛 있잖아요. 녹내장 수술한 것처럼 눈알이 반짝반짝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1년 뒤에 이 벽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밝아져. 또 안 믿네, 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거기 줄치세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되지. 이 사람들만 한단 말이에요.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끝에 줄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지정권자만 알면 돼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지. 그잖아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의의가 있죠. 또 시도지사는 줄을 딱 치고 거기다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서, 잘 봐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줄치는 게 아니야 아직도.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 시가화를 뭐 할 필요? 유보한다는 얘기는 홀딩 시킨다, 멈춰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자, 거기 줄치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가화를 유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유보기간이 짧게 몇 년? 길게는? 그렇지.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니까.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줄치세요.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도 있다. 아까 용도구역 5개 설명할 때 이 얘기 다 했잖아요. 기억을 할 리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왜 첫 시간에 여기다가 용도지역 21개 다 했고 지구 다 썼고 구역 5개 했잖아요. 빼다고 다 설명하고 오는 거거든. 그 다음 유보기간 볼까요? 유보기간 가로 2번에 1번 있지요. 자, 1번에 석줄 세 번째 줄만 줄치면 돼요. 짧게 몇 년? 5년, 길면 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기간 정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중요한 문장.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에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아까 들은 기억나죠? 15년을 정했다면 오늘이 15년째 되는 날이면 오늘 풀릴까 내일부터 풀릴까? 그렇지, 내일부터 풀리는데 여기서 이 문장은 다음 날을 빼버리거든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객관식의 요령을 알아야 돼요. 자, 또 한 장 넘어가면 수단자원보호구역, 뭔가 바다의 왕자 마린보유가 나오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치고 다 배운 건데 아까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란 게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마요, 쓰지 마요. 그걸 거기다 써서 책에 격을 떨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쪽팔리잖아요. 육지 안에 호수 이런 걸 내수면이라 하고 바다는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의 인접한 토지에 대한 거기 끝에 줄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누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뭘 지정한다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 큰 5번에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있지요.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거기 줄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결정권자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잘 보세요. 복합적 토지용을 정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됐지요. 그죠?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의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박스 5개 나오죠. 그중 오늘 3번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체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동포역이라고 얘기했죠. 영동포역 주변 1k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체하는, 그러니까 광역버스도 지나가고 일반 버스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국철도 지나가고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자,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에는 2개 이상으로 바꿔서 냈어요. 이거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그럼 모의고사 이런 데 낼 때 3km, 5km를 내는 거야. 시험은 그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면 영동포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볼게요. 동그라미, 큰 4번이지, 4번 밑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나오죠. 어로 정비가 시급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물레동 주변에 공장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동포역 뒤에 보면 노후된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얘들을 철거하고 싹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따라 무슨 법인지 이런 법 이상한 법이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란 말을 말도 안 되는 낯선 용어로 바꿔서 이번 시험에 답 처리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5개가 그대로 나왔어. 5개 그대로 나와서 5번 있죠. 5번을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딴 용어로 바꿔놓고 답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5번이 되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3번 이놈이 안 써먹었으니까 써먹거나 동그라미 1번 지문을 써먹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는 핵심이 제일 중요해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가 나오면 뭘로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 용도구역 나왔잖아. 그러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169페이지를 한번 딱 가면 드디어 용어가 나오죠. 용어. 두 번째 칸에 광역도시계획 볼까요? 그러면 이놈 뭐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죠? 광역계획권 했잖아요, 저거. 자, 두 번째 건너뛰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 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짜지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있지요. 이 짤 때 기본계획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짤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짤까? 그렇죠. 이런 장기계획 짜놓으면 실천하려고 이걸 짜는 거예요. 용도 바꾸고 이렇게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되니까 향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야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가 하니까 딴 데 쳐다보니까 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 있죠? 이놈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가자 하고 장기계획 만들어지면 그걸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개? 그러지요. 그러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오른쪽에 1, 2, 3, 4, 5, 6개 나오죠.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짜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나왔고, 용도 지구 나오고, 용도 구역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면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뭐 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차차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일장이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이 법이 6개로 됐다고 했죠. 제 1장이 무슨 법? 무슨 법인지 궁금하면 항상 교과서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옆에 항상 그 법이 있어요.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29회 시험 나온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용어에서 왼쪽에 도시군 계획 사업 3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2번이 광역도시계획 나왔단 말이야.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이번 시험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놈 결정권자 나왔단 말이에요. 결정권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한 장 넘어가면 173페이지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발자국 기억해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그 다음 또 몇 장 넘겨서 182페이지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2장 넘겨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용도 지역, 그 다음 용도 지구, 그 다음 용도 구역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죠? 그럼 자 다시 칠판을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었죠.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라며요. 용도 지역 나왔잖아요. 지구 했죠. 자 구역들도 마찬가지다. 입지규제하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건 누가 지정하냐? 이방권자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 장관 했잖아요. 이게 맛보기로.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죠. 구역. 자 빠져나갔으니까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있잖아요. 지구단위.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2장 나오고 정비사업은 3장 있으니까 여기서 언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뭔지 나오겠지. 199페이지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나오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푼 게 1장의 본문이라 이 말이요. 그 밑에 그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해가지고 계획 파트 해놓고 2, 4, 6, 7개 해놓고 용도 지역 지정 변경 관한 계획, 지구 지정하는 것, 구역 지정하는 것, 4번째 게 프리딩딩 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이라며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만화가 또 있네. 학교, 수도, 도로,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은 뭐라고 해요?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저 김포 신도시가 초창기에 왜 외면을 받았냐면은 지금도 좀 덜 갖췄는데 김포 신도시 수도권의 집값 안정시키려고 아파트 엄청 지었어요. 논도 밀고 아파트 짓고 산도 밀고 지금도 엄청 짓고 있는데 수천 수만 세대 지어놓고 변변한 마트 하나 안 만들어주고 병원 하나 없고 학교도 안 만들어 놓고 도대체가 애 아파서 갈라니 병원이고 학교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보면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죠. 또 또 무엇이요 이것이. 교통시설, 시계를 자꾸 보시고 그래요. 가고 싶어요. 수업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수업 금방 시간 가잖아요. 아니 시계를 자꾸 본다는 것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나 거시기 한데요. 그 다음 하품하는 거하고 수업 시간에 하품하는 거하고 실컷 이렇게 시계 보는 게 있잖아요. 이거 거시기 해요. 예의가 아니요. 그죠? 뭐 시간 금방 가고만. 너 지겹냐? 제가 어제 밤새갖고 제가 잘 못 잤어요. 얘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난 얘 좋은 거 못 봤거든. 지금이야 제가 어제 밤새웠어요. 그래서 저준 거래요. 그래도 지겹지는 않지? 그러지. 너 못 한다고 밤을 새웠냐? 뉴욕 정시 이런 거 봤냐? 이틀 바짝 먹는 시차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주말에 밤새운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왜 밤을 새웠냐고 물었잖아. 그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금토를 밤새서 놀다 보니까 그 내 말은 금토를 뭐 하고 놀았냐고. 그래 얘기하면 되는데 금토를 놀았더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시차하니까 뉴욕 갔다 온 거잖아. 어? 그래 뭐 일단은 술은 잘 먹는갑다. 좀 먹게 생겼다. 술 취해서 비틀거려 본 적 없지? 많이 마시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마시는 양 정도 마셔가지고는 뭐 까딱 없잖아. 소주 한 서너 병 정도는. 그렇지. 아이고 젊었을 때 아예 얘는 관리하면 안 돼요. 얘는 건강 관리하잖아요. 공부 못해요. 체력이 넘쳐서 안 돼. 술 먹고 놀면서 체력 소진해야지만 딴 생각 안 들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건강 관리해서 어쩌려고. 그러면 안 돼. 얘는 그런 식으로도 소진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좀 할 수 있어. 얘가 운동하고 술 끊고 담배 안 피고 담배는 안 피지. 그러니까 술 끊고 운동하잖아요. 딴 생각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 도시 사냥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체력을 낭비해줘야 돼. 자, 일단 200페이지가 기반시설 나오죠. 여러분 보니까 얘를 내가 뭐 외워라 할 것 같아서 시계를 쳐다보는 것 같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이 오른쪽에 분류되는 거 있지요.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못 외운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한 줄 아세요? impossible. 맞아, 네 글자 맞잖아요. impossible. 이걸 번역하면 불가능이라 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무슨 시설? 교통시설. 두 번째는 공간, 그 다음 유통, 공급, 그 다음 공공문화, 체육, 그 다음 방제, 그 다음 보건위생, 그 다음 환경기초. 자, 저기 잘 들어봐 봐봐요. 여러분들 30회죠? 29회가 지난 3주 전에 본 거 아니야? 29회가 29회 이전에 28, 27, 26, 25, 24회 5년 연달아 이쪽에서 시험을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만 얘가 안 나오고 아까 도시군계획사업 개를 물어보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굶었죠 또. 이 부분들 학생들 잘 안 외우거든. 수험생들이. 떨어뜨리고 합격할 때 이런 걸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주의해서 보느냐고요. 안 외우지. 그래서 나중에 얘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시설 다 합쳐서 무슨 시설? 그렇지. 자, 얘는 또 지워집니다. 이걸 한 장으로 프린트 탁 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 딱 만들어 줬으면 좋겠죠.